바로 시작할게요. 네. 노트 89번부터 봅시다. 자, 89번부터 보실게요. 일단 먼저 요 민소법은 패스하고, 자, 여기 보시면 비법인 같은 경우는 조문이 아예 없을까? 거의 없을까? 민법에서. 거의 없겠지? 그러면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민법에 유일한 조문이 하나 있어요. 물권법에서 총류로 한다라고 하는 민법 제275조에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 빼고는 조문이 없어. 그것 빼고는. 275. 몇 글자 이상하네. 275. 그러니까 비법인 사람 같은 경우에 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통설 판례는 저 앞에 있는 채권 강론 파트에 있는 이상한 조문 땡겨오지 말고 민법 제31조 이하에 있는 법인 파트에 있는 조문을 갖다 쓰자라고 하는데, 유일한 예외 60조로 이렇게 별표 친 다음에 보지 말고 60조가 대충 어떤 내용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정관에 의해서 대표권 제한을 가했으면 등기까지 해야지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비법인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등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래 등기할 방법이 없는데 등기 안 했다고 막 뭐라 하면 안 되니까 60조의 경우는 유추가 되지 않고, 다음 차트 A 종중이 있었는데 정관에 보니까 돈을 빌릴 때 총의 결의를 받고 해라 돼 있는데 원래 등기할 게 없으니까 등기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 같은 경우가 돈을 빌릴 때 결의를 받지 않고, 즉 정관상 내용을 책에 보면 위반해가지고, 위반해서 을한테 돈을 빌렸을 때 을은행이 A 종중한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지, 절대 민법 제35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항상 문제 풀 때 35조에 대해서 묻는 경우하고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경우를 꼭 구분하자. 그래가지고 판례가 1단계 비법인의 경우는 민법 제60조가 유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유치한 지문인데, 법인 파트에 있는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민법 제60조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원칙적으로는 대출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A 종중한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신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처리를 하는 게 판례 입장인데, 이렇게 판례가 요건을 만들었을 때에는 일단 암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더 확실하게 할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문제 풀 때 정관에서 대표권 제한을 가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제일 먼저 볼 게, 저기 있는 A가 종중인 경우하고 말고 A가 일반 법인인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서 문제를 풀자. 그래서 A 종중 같은 경우면 방금 하다시피 원칙은 유효한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말고 저기 있는 A가 일반 법인이었을 때에는 짧게 판례 입장 무죄한설, 무죄한설이라고만 쓰면 알겠죠? 등기 안 했을 때에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다른 시험 문제를 보면 같은 문제에서 기읍번 지문이 일반 법인이고 니을번 지문이 비법인을 딱 둬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두 개 잘 구별하시고, 그럼 선생님 그냥 A 법인까지만 나오고 그 밖에 말이 없으면 어떤 걸로 문제를 푼다? 그냥 A 법인만 나오면 일반 법인으로 보고 문제 풀면 되고, 비법인까지 주어지면 그때 이거구나 라고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하나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알 수 있었다 라고 나왔을 때 알 수의 속에는 중과실도 포함이 되고, 그럼 중과실이 있었을 때도 무효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경과실이 있었을 때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구나. 그럼 결국은 알 수조차 없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었을 때 유효구나.
그럼 시험 문제에서 살짝 알았거나 중과실로서 몰랐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하면 틀린 질문이지. 중과실이 없다 해도 경과실이 있어도 무효니까. 근데 많은 친구들께서 이 지문을 옳은 지문 처리하는 이유가 손 떨리는데 민법제 35조에서 봤던 악의 또는 중과실과 순간적으로 착각. 너 눈빛이 이상하다. 민법제 35조에서 대표자의 행위가 실제로 직무행위가 아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과실로서 그거는 35조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확실하게 구분 지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다 하신 분들은 94번 살짝 넘어가 계시고, 맞아 하실 분들 정리하시고, 다 했으면 9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별표 치시고,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암기는 하시는데 각각의 경우가 문제 풀 때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자, 먼저 일단 크게 계약상 책임의 문제가 있고 35조 책임의 문제가 있죠. 35조는 헷갈릴 게 없는 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책임을 못 묻고 단순 경과실에 불과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중과실, 경과실에 대해서 반드시 구별해야 될 부분은 35조의 경우이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아는데 암기를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채권 총론 파트 가가지고 그 가실상계라고 하는 걸 제가 배우고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 테니까 일단 두 개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이쪽이에요. 계약상 책임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적용하기 힘든 건데, 일단 먼저 계약상 책임에서 정간에 의한 대표권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문제에서 정간에 뭐라 하고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백발백중 1번에 있는 정간에 의한 대표권 제한이기 때문에 보통 뭐 정간에서 총회 결의를 받고 해야 했는데 대표자가 위반해가지고 그냥 돈을 빌렸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방금 봤지만 일반 법인이면 무제한설에 근거해가지고 법인 같은 경우는 상대방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말고 비법인 종중 같은 게 주어지게 되면 일단 육공조가 적용될 수가 없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말고요, 대표권 남용은요 백발백중 주어집니다. 대표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대표자 자신 혹은 자기의 친구, 자기의 아들, 딸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주어지면 이거는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상대방이 배임적 의사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이구나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재밌는 게 하나, 물론 저만 재밌겠죠. 제가 지금 현재 분명히 했던 말이 배임적 의사, 그렇죠? 배임적 의사. 그럼 오늘 이제 조금 뒤에 할 내용 중에 보면 이중매매에서 우리 배저가라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배저가까지 하지 아니하고 단순 악의에 불과했을 때에는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기는 배임적 의사에 대해서 알았을 경우는 또 무효네요. 네, 안 그래요? 여기서는 대표자가 배임적 의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었으면 무효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는 또 그렇게 안 보고, 그 두 개 여러분들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무효는 민법제 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효를 말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그 이중매매에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무효인가 아닌가는 몇 조?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이중매매 파트에서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까지 했을 때 무효다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가담까지 했을 때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이 꼴 적극적으로 가담 안 하고 단순 악의에 불과했을 때는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다라고 두 개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섞여버리면 계속 헷갈리니까 대표권 남용에서는 대표권, 대리권, 권한에 관한 문제로서 107조 1항 단서의 문제인 것이고, 이중매매는 권한 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07조의 문제가 아니고 103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 하신 분들은 105번 노트 가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서 105번 뭐 다 알겠지만서도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한 번만 오늘 복습하실 때 한 번 정도만 좀 자필로 한 번 더 쫙 썼으면 좋겠어요. 총 같은 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건데 이제 한쪽 측면은 쉬워요. 자, 채권행위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고, 물권행위의 경우는 실천이기 때문에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까지 기본 베이스 까시고, 밑에 있는 코멘트를 보시면 병소유의 YX 토지를 갑이 내 거다라고 하면서 을한테 매도하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이랬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경우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통과했어요. 근데 물권 행위도 유효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산의 경우에는요,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한테 X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없죠.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 행위 요건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비록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 해도 물권 행위가 무효, 그러니까 물권 행위가 유효했을 때 취득할 수 있는데, 무효기 때문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해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 등기다. 요렇게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요렇게는. 근데 이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병이 을한테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 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 있냐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 좀 아직도 버벅대는 분들이 제법 계시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병이 을을 상대해서 214조에 근거하여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구하려면 첫 번째 원고 병 소유이고, 두 번째 을 명의로 등기가 됐고, 세 번째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가 필요한데, 요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지 아닌지를 볼 때도 방금 봤던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됨을 알아야 돼요. 다시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을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계약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유효하고, 물권 행위의 경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유효하고, 등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뒤집어 가지고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지를 볼 때는 채권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나? 혹은 물권 행위에 뭔가 무슨 문제가 있나? 혹은 등기 절차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사안의 경우에 똑같은 사안에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행위에는 하자가 없네. 해놓고 2단계로 가서 물건을 가면 매도인 갑에게 X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 행위가 무효니까 하자가 있어서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했으니까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긴 한데, 그죠? 똑같은데. 따라서 병소유이고 을명의의 등기가 됐고 을명의의 등기가 갑의 물권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못해서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는 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게 이제 물권법 갔을 때에는 거의 사례 10개 중에 9개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미리 연습을 많이 안 해두면 자꾸 좀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좀 많이 반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뭐 제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요때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 시의 보호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써볼래요? 가장 많이 쓰는 항변, 요리 이때. 원칙은 보호가 안 되는데 을이 매수인이니까 자주점유고 을 명의로 등기까지 다 했으면 10년 등을 버티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보호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을이 항변할 때 쓰는 게 바로 민법 제245조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공부한 거에 대입해가지고 자주인가, 10년 넘게 점유했냐, 등기를 했냐, 기타 등등등을 갖추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병이 승소한다까지 기억하시고 물권법 가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하신 분들은 110번 노트를 가보실래요? 110번. 요건 딴 건 아니고 이것만.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무효다. 요걸 꼭 기억하신 다음에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 틀린 질문입니다. 완전히 박탈이면 처음부터 그냥 무효인 거고 취소하지 않았으면 유효하다. 그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것에 불과했을 때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요 경우는 취소 안 했으면 유효한 거거든요. 이걸 되게 잘 속아요.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도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하면 강박 취소 안 했으니까 유효 이렇게 많이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박탈된 상태에서는 취소 안 해도 처음부터 무효다. 이걸 조금만 더 선명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115번 가보시고요. 아주 115번. 솔직히 100점 목표가 아니신 분들은 이거 사실 몰라도 문제 풀 때 큰 지장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서 뭔가 계속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먼저 다시 일단 결론부터. 민법 제103조 위반된 행위를 해가지고 반사적으로 소유권 기속이 이루어지냐라고 물으면 그냥 기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면 돼요. 혹시 이건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103조에 의해서 무효인데 추인할 수 있냐 물으면 그냥 추인할 수 없다고 해도 문제 풀 때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 진짜 헷갈리고 이거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해서 문제 풀어도 되는데 저는 한번 쭉 설명을 이제 좀 차분하게 드려볼 거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도 또 결국은 찜찜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형의 경우다. 그럼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사건을 최소한 2개 이상 써봐요. 최소한 2개 이상. 총 3개인데 2개만.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거, 이중매매 사건. 이중매매 사건. 그렇죠. 사건하고, 그 다음에 빌딩 헐값 사건.
그 직원분한테 리베이트 해가지고 산 거 있죠. 그 두 개 사건은 꼭 떠올려 주시고, 이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기속이 안 된다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때 이중매매에서 특정인이 누구고 빌딩 헐값 사건에서 특정인이 누구인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판례가 103조에 의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그 등장인물 중에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함이었거든요. 일단 쉬운 것부터 이중매매에서는 제1매수인한테 어떻게든 소유권을 한번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해서 이중매매에서의 특정인 같은 경우는 제1매수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빌딩 헐값 사건에서는요. 그 빌딩 주인이었던 A 회사, 빌딩 원래 주인이었던 A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A 회사의 담당 직원이 뒷돈 받고 헐값에 팔았을 때에는 무효 처리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제1 매수인이 그래, 한 봐줄게,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은 추인이 인정이 되는 거고, A 회사 같은 경우도 그래, 한 봐줄게, 추인해줄게 하는 거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가능하다. 특정인만 가능하다. 여기 있는 이 사람만 가능하다까지 해놓고 일단 노트 116번 갑시다. 116, 119까지만 할게요. 자, 116번 다시 봅시다. 불법 원인급여 해서 초학자분들께서는 746에 밑줄 긋고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는 게 요 조문이구나라고 하는 거는 판례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익혀주시면 좋아요. 불법 원인급여 이렇게. 그래가지고 갑이 을에게 도박을 하라고 돈을 대여한 사람이고 을 같은 경우가 수익자이다. 이랬을 때 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준 돈 돌려줘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제해 봅시다. 그럼 이랬을 때 을 같은 경우가 항변하기를 이른바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판사님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는 원고 갑이 피고 저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맨날 나오지만 여기 있는 이 불법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제 103조에 의한 무효인 경우로 좁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민총에 있는 무효 중에서 단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이거나 혹은 단순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는 불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 표현도 익히자. 본문이 적용되면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적용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W 보시면 문제가 한 5지문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103조에 의해서 무효면 전부 다 반환 청구 못하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급여, 이른바 종국적인 급여가 필요한데 여기 있는 종국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국가 법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입금했습니다. 을이 그 돈을 뺐을 때에는 국가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돈을 빼가지고 쓰면 되지 따로 국가 권력에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사안의 경우에는 종국적 급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읍번도 통과했고 니은번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없으면 갑은 을에게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해놓고 재항변 사유 단서에 밑줄 긋고 판사님 불법성이 을에게만 있습니다. 혹은 불법성을 비교했을 때 갑 저보다 을이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둘 중에 한 개가 인정되면 되는데 사안의 경우는 뭐 갑이나 을이나 똑같이 나쁜 애들 아니겠습니까? 해서 사안의 경우에는 둘 다 아니니까 재항변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항변에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원고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는 거고 이렇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갑이 을에게 741을 행사 못하면요 나는 전부 다 못한다 하시면 돼.
소유권에 기한 물청도 행사하지 못하고 갑이 을에게 치로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도 묻지 못한다 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거.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 경우로서 반사적 기속이 이루어진다. 기속이 이루어진다 해놓고 부첩사건의 경우였다. 이렇게 연결 지어야 되는 거고, 부첩사건.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는 더 이상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인데 비교할 게 도박 채권자에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저당권 설정한 사건이었다. 이때 여러분들 그러면 그 도박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민법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법원의 경매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아직까지 국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예요. 조력이 필요한 상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국적인 급여가 아니다라고 책에서 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종국적 급여인가 아닌가 같은 경우는요. 이 도박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했던 사건 말고는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도박 채권자에게 현금 등을 준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만 했을 때는 종국적 급여가 아니다까지만 기억해도 다 문제가 풀리니까 너무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했으면 119번 가시고 오늘 마지막인데 거기에 이제 할 게 많지요. 자, 일단 먼저 로마자 1번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지 대리권 파트에 가가지고 적어 드릴게요. 대리권 파트에 여러분들 116조, 제가 116조를 강의를 할 때에 요거 다시 나오니까 미리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제2매수인 병이 직접 거래 행위를 갑이랑 한 게 아니고 병의 대리인 정과 갑이 계약했을 때는 정을 놓고 판단이 이루어진다까지 한번 듣기만 하시고, 해서 원칙적으로 병이 등기를 쳤을 때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랬을 때 단순 악의의 경우도 원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병 같은 경우가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까지 했을 때는 갑하고 병 사이의 두 번째 매매 계약이 103조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일단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데 선생님 반사적 기속 아닌가요? 반사적 기속 X까지 적어두시고 아까 그 몇 번이었을까? 115번이었습니까? 그 도표 110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115를 보세요. 거기 보시니까 오른쪽 칸에 보니까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무효가 된 유형 있죠 여러분들. 그 경우에는 기속이 X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2매수인 병에게 소유권 기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고 달리 판례가 보는 겁니다. 자, 해놓고 원칙은 패스할게요. 로마자 3번에 예외를 가신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자, 일단 먼저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 때는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인데, 이렇게 배임 행위에 적가했을 때 무효화시키는 이유는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중매매에서 특정인은 아까 우리가 115번에서 썼지만 제1매수인 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여기 있는 을을 보호한다는 말은 제1매수인 을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딱 이해하면 의문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끝까지 간다 칩시다.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도 이해되는 게, 요랬을 때에 갑은 병한테 직접 말소 청구는 구할 수 없지만 제1매수인이 갑을 이렇게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하거든요. 근데 비판이 뭐냐면, 야, 갑이 병한테 말소 청구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피대위 권리가 없으면 대위를 못하는 건데 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야, 그렇게 형식만 따지지 말고 판례가 갑하고 병 사이의 두 번째 매매 계약을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화시킨 이유는 을을 한번 보호하기 위함인데, 을이 병한테 직접 말소 청구도 못하고 을이 갑을 대위하는 것도 부정해버리면 그럼 판례가 을을 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그렇고 하지만서도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103조에 의해서 무효면 민법제 746조 본문이 적용되는 거고 까지는 맞아요. 그럼 본문이 적용돼 버리면 반사적으로 병한테 소유권이 기속돼 버리면 그러면 병의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병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인데 어떻게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반사적으로 병한테 소유권 기속이 돼버리면 병 소유기 때문에 병이 다시 한 번 더 정한테 팔았을 때 그냥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또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기속이 안 되니까 정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기 때문에 정이 선의인 경우라 해도 보호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이거 제1매수인을 소유권을 한번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라고 하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베이스 취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보면 이제 모순되는 게 거의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늘 한번 복습할 때 이것만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목차 부척관계. 부척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증여했을 경우 여러분들 그냥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이지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무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안의 경우는 반사적으로 소유권 기속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첫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을한테 증여했고 을한테 등기를 줬다. 그럼 갑이 더 이상 을한테 민법제 214조 등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배저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 도표에서 왼쪽에 있는 원칙적 경우니까 반사적으로 소유권 기속이 된다고 하시면 돼요. 적으로 소유권이 이 경우는 기속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을 소유가 맞아요. 을이 소유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갑의 아들이었던 병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무효 등기를 마쳤을 때는 을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장난치니 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서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하고 도표, 아까 했던 도표 왼쪽 참조, 왼쪽 파트를 참조 이렇게 적어드리면 한 번만 딱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딱 아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다 설명 듣고 이집 매매는 그 다음 차트에 보시면 3번 빌딩 보시면 헐값 사건 맞죠? A 법인 A 회사 얘가 특정인이다 해서 아까 정리했던 중으로 A 법인이 특정인이다 라고 하시면 돼. 자, 그래서 A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갑직원의 배임행위에 배임행위에 상대방 을이 적극적으로 가담까지 해가지고 헐값에 빌딩 매매 계약을 맺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한편 X 건물에 병이 무단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었다.
이랬을 때 을이 병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 방금 봤던 부첩 사건처럼 풀면 틀리겠죠. 반사적으로 을한테 소유권 기속이 이루어지니 을이 병한테 소물청 행사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배적가에 의해서 무효니까 아까 봤던, 제가 번호를 못 외워가지고 그 도표에 있는 필기노트 오른쪽 참조, 오른쪽이죠. 오른쪽 참조. 따라서 상대방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도 반사적으로 소유권 기속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그러므로 을 명의의 등기는 그냥 무효 등기입니다. 무효 등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소의 경우와 달리 무효 같은 경우는 그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했을 때 병 같은 경우는 판사님, 원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 등기고 을에게는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을이 저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라고 항변을 병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변을 병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항변의 이유가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원고 을의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청구 못한다,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오늘 마지막 추인에 대해서 볼게요. 자, 먼저 부첩 증여 사건의 경우 등은 추인 못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다. 추인할 수 있니 하면 못한다 하시면 되고요. 2번은 그냥 X 긋고 알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문제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3번만 오늘 3번만 좀 더 할게요. 3번만. 취득시효 사건이고요. 갑이 원땅 주인이었고 을이 취득시효 완성자이고 갑이 병한테 팔고 넘겼어요, 여러분들. 자, 요게 이중매매와 아주 유사합니다. 구조가 이중매매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즉 이중매매에서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제1매수인이고 제1까지만 쓸게요. 병이 제2매수인입니다. 요 두 개의 구조가 아주 유사한데 왜 유사한지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왜 유사하냐?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한테 매매 계약에 기해서 X 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 청구권의 경우는 제가 1순환 때 소멸시효 파트 강의할 때 진짜 열심히 강의했지만서도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거죠. 채권. 을이 갑에게. 그 말이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진 자죠. 소이등해줄 의무자다까지도 이를 거예요.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으니까 갑은 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지는 자이다. 그죠? 그럼 잠깐만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을 같은 경우가 민법제 245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키게 되면 을은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청구권 갖게 되죠. 등기청구권. 요 등기청구권의 경우도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까지 다 배웠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확정 판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왜 걔는 이행 판결이었으니까 등기까지 갖췄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를 배웠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1순환 끝나고 시험도 봤었습니다. 그럼 그 말이꼴 갑은 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소이등 의무자죠. 소이등 의무자. 그러니까 구조가 물론 등기 청구권 혹은 이전 등기 의무의 발생 원인이 요거는 매매 계약이고 저거는 취득시효지만 그 뒤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갑이 을을 배신해가지고 했고, 그 배신에 제2매수인 병이, 매수인 병이 똑같이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이중매매의 경우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법리를 유사하니까 똑같이 유추를 해가지고 을이 취득시효에 대해서 완성시켰는데 원소유자 갑 같은 경우가 을을 쌩까버리고 배신을 했고 그 배신에 대해서 제2매수인과 유사한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까지 했을 때는 똑같이 그냥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시킨다. 지금 다시 한 번만 도표를 보고 오세요. 도표. 자, 이 경우, 이 취득시 여러분들 배적가는 도표에 있는 내용 중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죠? 있었을 때 어느 쪽이죠?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다. 그죠? 그러면 갑이 추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을 내보세요. 5초 드릴게요. 갑이 추인할 수 있냐 없냐. 오른쪽이니까 갑이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추인 옆에 누구? 특정인만 가는. 그 특정인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 을은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을 추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갑에 대해서 추인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인 을만 추인할 수 있는데 요 사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을 말고 갑이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갑을 쭉 빼가지고 갑은 보호코자 하는 특정인이 아니야. 그러므로 추인하지 못해.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쭉 보시고 다 했으면 잠깐만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판례 사안인데 실제 판례 중에 을이 추인한 사건이 없어요. 실제 사안 중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법학 시험 문제 풀 때 특히 민법 문제 같은 경우는 판례가 없는 사안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백발백중 갑이 추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을 왜 하냐. 한 번씩 법원직 시험 문제에서 갑이 추인하는지 을인지에 대해서 추인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제시 없이 배임 행위에 적가를 해서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때 추인할 수 있니 없니라고 물으면 자동으로 을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라고 간주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제 말 알겠죠? 다시 을은 추인할 수 있긴 한데 실제 판례 사안에서 을이 추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해서 문제에서 갑인지 을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제시가 없었을 때는 갑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전제하고 추인 못한다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까지 충분히 잘 메모해서 미리미리 좀 애매한 그런 어설픈 그런 지문에 대해서 풀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주 특강 때 뵙겠습니다.